90세에도 현역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3가지 건강 루틴. 건강한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9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진료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한수 박사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에서 30년째 진료를 계속하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그가 60대의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그에게 이제 진료는 그만두고 쉬셔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특별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30년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된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이 30년간 실천해온 3가지 아침 루틴과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실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햇빛 15분의 기적. 김 박사님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커튼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15분간 아침 햇빛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특히 겨울엔 더 그랬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박사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 햇빛일까요? 먼저 비타민 D 합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 B를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의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2년 대한골다공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국 70세 이상 노인의 83.2%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2021년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40%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체 리듬의 조절입니다. 우리 뇌의 식욕차상핵이라는 부위는 빛을 감지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인 저녁에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과 찰스 체이슬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은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질을 평균 67%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박 씨는 2년째 이 루틴을 지키고 있으며 수면제 없이도 매일 7시간씩 푹 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건강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화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실내 생활이 많아 햇빛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 햇빛 루틴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생체 리듬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창문을 통한 햇빛보다는 직접 야외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은 자외선 B를 대부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흐린 날이라도 실천하세요. 구름이 끼어도 맑은 날에 10에서 15% 정도의 자외선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두 번째 루틴은 미지근한 물 2컵, 생명을 구하는 습관. 김 박사님의 두 번째 루틴은 햇빛을 쬐은 후 집으로 들어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2컵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왜 하필 아침에 물을 마셔야 할까요? 밤새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수분이 손실됩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땀을 통해서도 말이죠.
평균적으로 밤 8시간 동안 약 500ml에서 7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건강 씨 68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년 전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혈액 점도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김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아침 물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액 점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3년째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물 2컵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마시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AHA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평균 15-20%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이상의 탈수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23%, 기억력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침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밤 동안 농축된 소변이 방광과 요로에 오래 머물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로 감염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36도가 이상적입니다. 손목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00ml씩 나누어 마시세요. 첫 번째 컵을 마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컵을 마십니다. 셋째, 가능하면 정수된 물을 드세요. 수돗물도 괜찮지만 염소 냄새가 거슬린다면 하룻밤 뚜껑을 열어둔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피하세요. 세 번째 루틴은 5분 스트레칭, 젊음을 되찾는 마법. 김 박사님의 마지막 루틴은 5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물을 마신 후 거실에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들을 천천히 실시합니다. 스트레칭은 격렬할 필요가 없어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죠. 왜 아침 스트레칭이 중요할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경직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경직이 더 심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활력 씨 82세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3년 전 김 씨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고 거동이 불편해져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휠체어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김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침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만 돌릴 수 있었지만 한 달 후에는 앉아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침 스트레칭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노인학회지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이상의 스트레칭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혈관 유연성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주간의 스트레칭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의 동맥 경직도가 평균 12%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근육과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주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 연결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 박사님이 실제로 하는 스트레칭 루틴을 알아볼까요? 1분차 목 운동. 천천히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기 5회, 좌우로 돌리기 각 5회, 어깨를 으쓱으쓱하기 10회. 2분차 팔과 어깨 운동. 팔을 위로 뻗어 만세 자세 10초 유지 3회, 팔을 앞으로 뻗어 어깨 돌리기 앞뒤로 각 5회. 3분차 허리와 몸통 운동. 허리에 손을 대고 좌우로 기울이기 각 5회. 앉아서 몸통 비틀기 좌우 각 5회. 4분차 다리 운동.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발목 돌리기 각 방향 5회씩. 5분차 전신 이완. 깊은 호흡과 함께 전신 긴장 이완 3회. 스트레칭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정적으로 늘려주세요. 셋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의 관절이나 근육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30년의 결과, 기적 같은 변화들. 이제 김 박사님이 이 세 가지 루틴을 30년간 실천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심장 수술을 받았던 김 박사님. 당시 의료진들은 앞으로 5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90세가 된 김 박사님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최근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들도 김 박사님의 건강함에 놀랍니다. 90세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진료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젊은 의사들보다 더 활기차 보일 때가 있어요. 같은 병원 내과 의사 박건강 원장의 말입니다. 환자들도 김 박사님을 보고 놀라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자주 물어보죠. 그럼 김 박사님은 항상 아침 루틴 이야기를 해주세요. 간호사 이사랑 씨의 증언입니다. 김 박사님의 환자들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65세 당뇨 환자 정건강 씨는 김 박사님의 조언으로 아침 루틴을 시작한 후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햇빛 쬐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니까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혈당도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78세 고혈압 환자 한평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2달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시너지 효과.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루틴이 각각 따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수분 섭취 스트레칭을 모두 실천하는 그룹이 하나씩만 하는 그룹보다 건강 지표 개선 효과가 2.3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으로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근육 회복과 재생이 촉진됩니다. 여기에 아침 수분 섭취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지면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루틴을 모두 실천하는 고령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호르몬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멜라토닌 야간 분비량 25% 증가, 수면의 질 향상. 세로토닌 주간 분비량 30% 증가, 기분 개선, 우울증 예방.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15% 감소. 성장 호르몬 야간 분비량 18% 증가, 회복력 향상. 김 박사님의 루틴이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함과 효과성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진이 이 루틴을 1년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학적 근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아침 수분 섭취로 혈액점도 개선, 스트레칭으로 혈관 탄성 증가, 햇빛 노출로 일산화질소 생성 촉진 혈압 조절, 근골격계 강화, 비타민 D로 칼슘 흡수율 향상, 스트레칭으로 근력 및 균형 감각 유지,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골밀도 개선, 정신건강 향상, 햇빛으로 세로토닌 분비 증가, 규칙적인 루틴으로 자기 효능감 향상, 성취감으로 인한 우울증 예방, 면역력 강화, 비타민 D로 면역세포 기능 향상, 충분한 수분으로 림프계 활성화,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삼성서울병원 노년내과 김장수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값비싼 치료나 약물 못지 않습니다.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이상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 루틴을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것을 권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 포기하지 않게 돼요. 실제로 부부가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하는 경우 성공률이 8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 햇빛을 함께 쬐며 대화하기, 물 마시며 하루 계획 나누기, 스트레칭하며 서로 동작 체크해주기, 3대가 함께 손자 손녀와 아침 산책하며 햇빛 쬐기, 온 가족이 함께 물 마시며 건강 다짐하기, 스트레칭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기.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가족 시내는 3대가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건강 씨 75세, 아들 김활력 씨 45세, 손자 김튼튼 군 15세이 함께 매일 아침 30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귀찮아했는데 지금은 먼저 나와서 기다려요.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모두 건강해졌어요. 김건강 씨의 말입니다. 실패를 방지하는 7가지 팁. 좋은 습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김 박사님이 30년간 이 루틴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첫 달에는 절반만 해도 성공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창가에서 햇빛을 받아도 되고 바쁜 날은 물 한 컵만 마셔도 괜찮아요. 둘째,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간단히 체크만 해도 됩니다. 성취감이 지속 동기가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작은 변화도 인정하세요.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작은 변화를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루틴의 순서를 지키세요. 햇빛, 물, 스트레칭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효과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강도를 줄여도 됩니다. 일곱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30년을 내다보고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말하는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햇빛 노출 시 피부암 병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눈이 약한 분은 선글라스 착용. 일광화상 주의에 15분 초과 금지. 수분 섭취 시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양 조절. 신부전 환자는 수분 제한 필요할 수 있음. 이뇨제 복용자는 전해질 균형 고려. 스트레칭 시 급성 관절염이나 근육 부상 시 중단. 골다공증 심한 경우 동작 조절. 어지럼증 있으면 앉아서 실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한전 교수의 조언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한 습관들이지만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미래 연구. 김 박사님의 루틴은 현재 여러 연구기관에서 과학적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이 루틴의 항노화 효과를 텔로미어 길이 변화로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실천 그룹이 대조군보다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23% 느렸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해 이 루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 결과이지만 해마 부피 감소가 늦춰지고 전두엽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의대에서는 10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K건강 루틴. 놀랍게도 김 박사님의 루틴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에서는 이미 이 루틴을 도입해 지역 보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에서는 코리언 모닝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에게 이 루틴을 적용한 결과 전체적인 건강 지표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강 비결에 주목하고 있어요. K뷰티,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헬스케어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엘빈 과장의 말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은 85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건강수명이라고 하죠. 김 박사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올바른 습관만 있다면 언제라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에 심장 수술을 받고 의료진들로부터 이제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김 박사님이 90세가 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김 박사님은 오늘도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예요. 건강한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김 박사님이 30년간 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0세에도 건강한 김 박사님처럼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90세 의사의 건강 루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